구체적인 거는 사건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 그때 구체적으로 접수를 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 학부모한테 연락을 취해서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고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가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번 주의를 주고 자제를 요청을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이거는 대화할 여지 없이 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좀 중요한 게 있어요.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례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직접 했던 사건을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학생이 다른 학생한테 학교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이 어리기도 하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셨는데, 그 후에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가 피해를 입었다가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같은 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보거나 동네에서 마주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계속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학교폭력이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 피해를 입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어머니가 이제 학교에다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정도로만 이제 대응을 하셨다가 중학교 때 훨씬 더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괴롭힘의 방법도 좀 더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가 이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남아있는 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아니면 상대방 학생 부모랑 주고받은 메시지, 안 그러면 심리 상담을 받았다거나 그런 내역이 남아있으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거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남아있지 않으면 주장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보통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한 번만 피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게다가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부모님한테 얘기했어? 근데 특별한 내가 벌을 받지 않고 대충 넘어갔어? 그러면 그 후로 훨씬 더 심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학부모님께서는 피해 입었다는 거에 대한 증거들은 좀 다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애초에 우리 아이가 처음 피해 입었을 때 그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피해 입었다는 거를 잘 증명해서 중학교 때 그 친구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아쉬운 거는 초등학교 3학년 그때 학교폭력 신고를 해서 기록을 남겼으면은 확실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료를 보관을 다 해놨고 그때 당시에 얼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학교폭력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우선 절차는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인지를 해서 신고 접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피해 학생은 진술서를 쓰게 되고요.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가해 학생, 목격 학생도 진술서를 쓰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사안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안조사는 신고가 된 시점으로 해서 2주 혹은 시험기간이나 명절이 끼어 있을 때는 3주 안에 해야 됩니다. 사안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고요. 이관을 받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폭심의위원회 날짜를 지정을 해서 우편으로 피해 학생 측, 가해 학생 측에게 안내를 하게 돼요. 거기에는 언제 몇 시까지 어디로 나오시고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립니다 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은 피해 학생 측하고 가해 학생 측하고 만나서 우리 다 같이 얘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먼저 신고를 한 피해 학생 측이 입장을 해서 나는 이런 피해를 입었고 이제 어떻게 처벌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문답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 학생 측 나가고 나서 가해 학생
학생 측이 입장을 해서 내 입장은 이렇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통상 회의는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는데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라고 하면은 가끔씩 학폭 회의에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학폭 회의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생들이 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 보통은 2주 안에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를 해주게 되고요. 그 학교 폭력을 신고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겠다라고 할 때 구두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학폭위는 개체 통지서에 기재된 사안만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개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할 때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구두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신고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개중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대략적으로만 신고를 해놓고 구체적인 거는 사건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 그때 구체적으로 접수를 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학교에서는 이제 사안 조사를 할 때 관련 학생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고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되면은 뭐 목격자라든가 가해 학생 측한테 진술을 받을 때도 두루뭉술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조사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써봐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애들이 그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신고를 구체적으로 하면 선생님도 그 신고 내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사안 조사 다 끝나고 나서 교육지원청에 들어가서 그때 내가 구체적인 사안으로 신고한다? 이미 조사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조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증거 확보를 미리 확보하고서는 신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증거라는 거를 잘 정리해서 어떤 신고 사안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 증거를 내는 거다. 이거는 이거를 밝히기 위한 거다. 라는 게 잘 정리돼 있어야 되는데 개중에는 학폭 끝나고 나서 불복 사건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 보면은 이게 무슨 증거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뭘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이만큼씩 갖고 오시는데 이거 다 냈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위원회에서 읽어봤을까? 안 보셨을 것 같다. 정리도 안 돼 있고 산만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그런 주관적인 주장만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증거는 사실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뭘 입증하는지 알 수 있어야지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는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정리해서 피해 사안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증거다라는 거를 좀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처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서 가해 학생 처벌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신고 자체를 잘못해서 가해 학생 처벌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사건을 보면은 구두상으로 듣기에는 피해 학생이 3가지 사안을 신고했다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학폭 개체 통지서를 보니까 1가지 사안만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 심의 대상은 개체 통지서에 기재된 사안만을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저는 그 학폭 개체 통지서에 기재된 사안만을 가지고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는 조치 없음 처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구두로 들었던 그 3가지 사안이 모두 개체 통지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학교 폭력 아니다라는 처분을 받기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측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할 때 구두상으로 이런 피해 입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서면으로 신고를 할 때는 이거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이거다 라고 하면서 다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학교폭력 그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을 할 때 피해자 보호 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 조치 1호, 3호 정도를 받으면은 정신과 진료비를 포함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위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자료를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